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이제 그 특수물건 이야기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을 때 항상 걸리는 문제가 저 분묘기지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낙찰받은 경매물건, 임야 경매물건의 지상에 이제 소유자 미상에 분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세요. 그 제가 지분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경기도 안성 일죽에다가 땅을 한 890평 정도를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상에 지분이었습니다. 지분 물건이었는데 지상에 분묘가 한 6개인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에 그 분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은 형성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응찰을 해주시고 가격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는 분묘기지권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어떤 조건에서 이제 성립을 하냐? 분묘기지권의 이제 성립 요건을 보면 요걸 좀 공부를 좀 이해를 해놔 주셔야 되세요. 처음에 분묘를 쓸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을 것, 그죠? 승낙을 받았을 것. 이제 성립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받았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더라도 묘지를 분묘 설치된 지가 얼마? 20년. 20년 이상이 되었으면 그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됩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내 땅에 내 토지에다가 그러니까 소유자 임야라고 하겠습니다.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제 매각할 때 이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1, 2, 3번일 때 이게 분묘기지권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뭐는 조건이 아니다. 지료는 성립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료를 안 주었다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그 성립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세요. 이제 이런 조건이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정서상 이 분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애착을 가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설령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안 한다 해도 묘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서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안 한다 해서 만약에 내가 임야를 낙찰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만약에 분묘를 훼손하거나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상으로 그 후손들한테 아마 굉장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우리 부모 묘를 자기 일방적인 어떤 결정으로 내 부모의 묘를 훼손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지금 이제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조성된 분묘는 30년이라는 그 저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장사법이 정확하게 안 읽어봐서 그 부분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분묘는 언제까지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존속을 하냐? 존속 시기를 보면 존속하는 시기를 보시면 언제까지일 것 같으세요? 존속 시기는 이 묘가 언제까지 제사를 봉양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후손이
그 봉양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후손이 계속해서 분묘를 관리하고 와서 제사 지내고 뭐 추석이나 명절에 와서 차례하고 하면 그거는 뭐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 분묘 기지권은 계속이 된다고 보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존속 시기는 그냥 영구하다. 자식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상. 그럼 이제 그 성립 범위가 어디까지냐? 성립 범위는 이렇게 분묘가 있잖아요.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누구 땅에 이제 요만큼의 분묘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묘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뭐 재단도 있고 그 이제 그 잼을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뭐 석축도 쌓아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곳도 있고 이제 엎드려 절하는 데도 있고 또 양쪽에 요렇게 뭐 비석 같은 것도 세워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묘가 무너지지 그 바로 뒤에서 위쪽에서 쓸려 내려오는 물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무너지지 말으라고 뭐까지도 해놓냐면 이렇게 번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번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통상 우리나라 묘들은 그러면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이 요 봉분을 보호하고 있는 여기 전체가 분묘 기지권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보통 한기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한 서너 평짜리 묘를 하나 썼다 그러면 요 전체로는 얼마나 될까? 한 3, 40평 정도는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기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묘가 예를 들어 산 중턱에 있다. 산 중턱에 있는데 어쨌든 큰 찻길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도로 여기 임도라고 하겠습니다. 임도로 이렇게 이제 길로 지나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요.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 기분 같아서는 내가 지금 낙찰받은 땅은 얼마큼이냐면 요만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크다. 근데 그 일부에 이렇게 이제 분묘가 있으면 기분 같아서는 여기 막아버리고 싶잖아요. 글쎄, 그게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분묘 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낙찰자 입장에서는 얼른 저 묘가 이장이 되거나 다른 데로 옮겨주면 참 좋겠다는 거만 생각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봉쇄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우각사는 너무 놀부심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입구를 이제 제사 지내러 가는 그 도로를 임의로 폐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위법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돈을 안 벌어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사실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거 한 거고 실제 법에서는 여기를 절대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방해하지 말으라고 차례 지내는데 방해하지 말으라고 대부분 판례로도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누구 마음대로 낙찰자 이제 임의대로 뭔가요? 이렇게 폐쇄를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관습법상으로 생성된 거잖아요. 저기 이제 민법에 물권 8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을 하면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데 경매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골칫거리가 어느 선까지는 골칫거리인데 그 골칫거리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수익이. 그러면 지금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에 만약에 분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분묘 기지권이 생성을 한다는 전제로 응찰 가격을 정하시라. 그래서 나중에 분묘 하나 개장하는데 돈을 얼마 드리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꼭 내가 여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 분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일부 한쪽으로 이장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이장비는 내가 내겠다는 정도의 이 묘지주하고 땅주인은 나지만 그런 정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가격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장비까지 주고도 남는 가격선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그 분묘 기지권은 오히려 지렛대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 얘기세요.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안성 일죽에 있는 저희 땅에 분묘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지주한테 묘지를 저쪽으로 옮겨주면, 옮겨주고 이렇게 분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묘는 옮겨주겠대요. 대신 옮기는 비용은 우리보다 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요런 정도 묘 하나 옮기는데, 여기서 바로 그 옆으로 옮기는데, 이장하는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한 200만원 정도? 아주 잘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결과적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모 기지권이 있는 임야를 낙찰받을 때 주의할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 강좌에서만 들려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경매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산 깊은데 경매물건 감정이 감정 시점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2월에서 한 2월이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실제 그렇잖아요. 이제 산 뭐 깊은 데 가면,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 쌓인 눈을 찍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전신이 눈에 덮여져 있으니까, 특히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임야는 적어도 뭐 경사도가 아무리 높아도 10도 넘어가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쵸? 뭐 15도 돼버리면 굉장히 토목비도 많이 들고, 뭐 어쨌든 그놈 낙찰 받아가지고 뭐 전원주택을 짓든 뭐 농사를 짓든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족 분묘를 쓰든 어쨌든 또 그냥 매각을 하려고 할 때도 이 경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충 한 10도에서 한 12도 정도 완만하게 흐르는 게 있지 한 15도만 넘으면 굉장히 토목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만합니다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경매물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쵸? 이 전체가 지금 다 눈으로 덮여 있다고 얘기세요.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 이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점도 안 잡히는 이런 상황에서 눈을 치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눈을 치우고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오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런 시점에서 가면 눈 쌓여 있을 때 가서 보면 그 감정평가사는 실제 토지는 맨 땅 한 평도 못 보고 그냥 위에 눈만만 찍어올 수 있다 그 얘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분묘가 이 산속에 나무 사이에 들어있으면 이 평가사가 휘치고 가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그 분묘가 몇 기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얘기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임야를 낙찰받고 싶으시면 요즘은 참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땅을 낙찰받을 때 한번 땅을 강원도 영월에 있는 땅을 이제 임야를 낙찰받으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임장관한테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어디 청계천인가에서 70만원 주고 이렇게 이거 들고 가면서 이렇게 쭉, 미제였습니다. 미국 기계였는데 이렇게 쭉 들고 지나가면 여기에 그 기계에, 번지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굉장히 특수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위치 딱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걸어가면 그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야도 떼가지고 가서 축척 임야도 떼고 대충 그 형상을 보고서 이렇게 걸어가면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하잖아요. 일치는 안 하지만 대체로 그 땅 형상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이제 좋아졌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에 감정이 되었고 이때 만약에 사진에 눈 쌓인 사진이 있으면 그때는 선생님들 다시 임장을 직접 가셔야 되세요. 직접 가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임장을 다시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또 여름에 가면 어쩌냐? 여름에 가면 또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임야를 임장하기 좋은 시기는 봄하고 늦가을. 왜냐하면 늦가을이 좀 봄에는 아직 새싹이 나기 전이고 늦가을에는 이제 낙엽이 져서 대체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가본 산하고 봄, 가을에 가본 산하고는 완전히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임장할 때 가능한 여름이나 특히 이제 겨울에 감정해 놓은 물건은 꼭 봄이나 가을에 임장을 해보고 능찰하시면
그럼 이제 그런다 해도 저 분묘기지권을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 응찰을 하실 때는 이제 다시 아까 그걸 이런 뭐 이장 작업을 해주고도 안 그러면 이 저기를 적당히 보상을 해주고도 남을 가격만큼 떨어졌을 때 가격으로 응찰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에서 법적 조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전제 조건으로 그다음에 성립 요건 그다음에 존속 시기는 사실상 연구하다고 보시라고 그다음에 그 성립 범위는 저 뒤에 저건 이제 법지라 법면이라 그러는데 법면까지도 보호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들어간 요 입구 지인노도 법정지상권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뭐 여기를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개발해 버려 가지고 여기를 뭐 사용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또 뭐 시끄러워질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건, 시기, 범위,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들어가는 길까지도 성립 범위에 들어간다. 이 정도로 분묘기지권은 개괄적인 건 설명을 좀 드렸고 나중에 다시 그 위조할 고지할 편에서 저희가 이제 낙찰받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묘기지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